청부업자에게 홍혜인을 죽이라고 명령한 모슬이는 이제 홍혜인도 깔끔하게 처리했으니 더 이상 윤은성이 방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서 꽤나 흡족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홍만대가 숨겨둔 9천억을 가까스로 손에 넣었던 덕분에 아무리 홍범석이 날뛴다 해도 가뿐하게 제낄 수 있는 상황이고, 유일한 골칫덩어리였던 윤은성까지 마음을 다잡는다면 더 이상 모슬이에게 두려울 건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쉽게 해치울 수 있으면서 왜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건지, 진작에 홍혜인을 없앴어야 했는데라고 생각하면서 에스프레소 한 잔을 여유롭게 들이키는 모슬이였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에 모슬이가 소파에서 곧장 일어납니다. 은성이 왔니? 하지만 모슬이의 눈앞에는 윤은성뿐만 아니라 홍혜인도 함께 서 있었어요. 분명히 없애라고 지시했는데 멀쩡히 살아 돌아온 홍혜인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모슬이, 아니 혜인이 너가 어떻게 여길? 혜인이 오늘부터 여기서 지낼 거예요. 뭐라고? 아니 그건 나하고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지. 혜인이 지금 쉬어야 하니까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죠. 아니 저 자식이 근데. 모슬이는 도대체 왜 홍혜인이 살아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슬이가 사람을 죽일 때마다 돈을 주고 의뢰했던 청부업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프로 중의 프로였거든요. 희망상 녹원 원장을 사고사로 위장했을 때도, 미국 양부모를 죽였을 때도 깔끔하게 처리해왔던 사람인데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외국에서 조용히 있으라고 추가금까지 이미 송금해준 상황이어서 더더욱 열이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모슬이의 머릿속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쥐새끼 한 마리가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레이스였죠. 600억을 담보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설마 문제를 일으킬까 싶어 그레이스를 통해서 청부업자에게 일비를 송금했는데, 중간에 그레이스가 장난을 친 거라면 일이 어긋나고도 남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자 모슬이는 또다시 어딘가에 전화를 걸더니 그레이스의 통신 기록을 보내라고 지시합니다. 대금 송금을 지시한 직후에 그레이스가 백현우나 홍혜인과 통화한 기록이 있다면 100이면 100 그레이스 때문에 일을 망친 거라고 봐야 했는데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딱 바로 그 타이밍에 백현우와 통화한 기록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모슬이는 그레이스에게 2번 뒤통수를 맞았다는 생각에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의 배신은 귀엽게 눈 감아 줄 수 있어도 2번의 배신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법. 그레이스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한 끝에 모슬이가 도달한 결론은 아주 심플했어요. 그레이스에게 주기로 했던 600억을 회수하고 명의 변경을 해주기로 했던 꼬마 빌딩도 압수해버리는 것이었죠. 그렇게 기회를 줬건만 지복을 지가 걷어차는구나. 결국 모슬이는 그레이스의 통장에 있던 600억을 다시 자신의 통장으로 옮겨버리기로 합니다.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명의 변경 서류도 찢어버리기 위해 꺼내놓은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자신의 몫이 공중분해됐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레이스가 해맑게 출근 도장을 찍었어요. 모슬이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집무실로 경쾌하게 걸어가는 그레이스. 하지만 집무실 문 바로 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엿듣게 됩니다. 600억 내 통장으로 다시 옮겨주시고 그 통장은 해지해주세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수밖에 없었어요. 모슬이의 갖은 멸시와 구박에도 600억만을 생각하면서 시키는 일이라면 다 했는데 이제 와서 600억을 빼앗아간다니, 쩐에 죽고 쩐에 사는 그레이스로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였습니다. 그러자 엄청나게 분노한 나머지 그레이스가 집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데요. 여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600억을 회수한다니 이게 무슨 개벽다구 같은 소리냐고요. 그레이스 네가 지금 이렇게 날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홍혜인이 살아 돌아온 거 보고 뭐 느끼는 거 없어? 그레이스는 그제서야 백현우에게 전화한 사실을 모슬이에게 들켰다는 걸 깨닫습니다. 불의를 보고 지나치는 걸 가장 잘하는 사람인데 순간의 연민을 참지 못하고 백현우에게 쪼르르 전화를 해버려서 600억을 홀라당 날렸다는 생각에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린 그레이스인데요. 여사님 그래도 꼬마 빌딩은 주시는 거죠? 내가 지나가는 개한테는 밥을 줘도 쥐새끼한테는 쌀 한 톨도 주지 않는 사람이야. 꼬마 빌딩? 기대할 걸 기대해야지. 당장 나가. 그레이스를 보자마자 경호원을 호출한 건지 금세 집무실로 달려온 경호원들이 그레이스를 끌고 갑니다. 그레이스는 경호원들에 의해 비참하게 끌려가면서 분노에 치를 떨고 있었어요. 100번 양보해서 600억은 그렇다 쳐도 꼬마 빌딩은 이번 일과 전혀 무관한 순도 100% 자신의 몫인데 홧김에 꼬마 빌딩까지 빼앗아간다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였으니까요. 윤은성이 에스테틱 숍을 모두 정리하라고 했던 탓에 이제 그레이스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결국 그레이스는 자기 혼자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모슬이와 윤은성 두 모자에 대한 복수를 계획합니다. 어떻게 하면 두 사람에게 빅엿을 먹일 수 있을까 하루 종일 짱구를 굴려 고민한 끝에
그레이스가 생각해낸 작전은 오로지 하나였어요. 그것은 바로 모슬이가 꽁꽁 숨겨두고 있는 9천억의 비자금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려면 일단 비자금이 어디 있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했기에 이날 이후로 그레이스는 모슬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 퀸즈타운 근처에서 모슬이가 움직이는 것을 하염없이 기다리는데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모슬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애초에 불법적으로 축적한 자금이라 보안 유지에 상당한 리스크가 따랐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를 위해 추가로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가 아니면 비자금에 손을 대지 않았던 모슬이지만 최근에 에보에이치 대표 홍범석이 계속해서 LP 투자자들을 압박하는 동시에 추가로 지분을 사모으고 있었던 탓에 모슬이가 또다시 지분 매입을 위한 현금을 가지러 가기 위해 사설 창고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혹시라도 모슬이에게 발각될까봐 눈에 띄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모슬이의 뒤를 쫓은 결과 그레이스는 사설 창고로 보이는 곳에 모슬이가 내리는 것을 목격합니다. 경호원들이 현금 뭉치를 옮기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자금을 찾았다는 생각에 선홍빛 잇몸을 드러내며 미소를 짓는 그레이스. 모슬이, 넌 이제 끝났어. 그 길로 서울로 올라간 그레이스는 경찰에 신고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모슬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600억과 꼬마 빌딩을 준다면 신고를 철회할 생각도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결국 돈 앞에 자존심은 개나 줘버린 그레이스가 또다시 모슬이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여사님,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600억이랑 꼬마 빌딩 진짜 안 주실 거예요? 그레이스,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히 생각해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었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그레이스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경찰서로 직행합니다. 그동안 모슬이의 손과 발이 되어 홍해인의 가족을 속이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었던 것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져서 미칠 것 같은 기분이었죠. 수고가 많으십니다. 비자금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레이스가 모슬이의 비자금 창고를 신고하고 경찰은 그레이스의 신고를 받고 곧바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서 모슬이의 사설 창고를 수색하는데요. 창고 안에는 그레이스가 예상했던 것처럼 쓰다 남은 비자금이 아직 잔뜩 남아 있었어요. 쉘 컴퍼니 이름으로 퀸즈그룹 주식 2.1%씩 두 번 매입한 것을 제외하고 대략 6천억 정도가 현금으로 남아 있었죠. 당연히 비자금 창고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소식은 모슬이에게도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모슬이는 경찰에 긴급 체포될 위기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갈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아주 평온하게 에스프레소를 들이키면서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런데 모슬이의 근거 없는 자신감에는 매우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모슬이는 비자금이 경찰에 발각될 것을 대비하여 창고를 임차한 사람의 명의와 안에 있는 현금 소유주의 명의를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아들인 윤은성의 명의로 바꿔놓은 상태였어요. 놀랍게도 모슬이 자신은 윤은성의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려놓은 상태였죠. 아니나 다를까 그레이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모슬이를 잡으러 간 게 아니라 윤은성을 잡으러 간 상태였는데요. 때마침 윤은성은 홍콩과 스위스에 있는 쉘 컴퍼니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2.1%를 매입한 현금의 출처를 해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꼼짝없이 불법 비자금 혐의로 경찰에 잡혀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안 나? 나는 어머니한테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잠깐 어머니랑 통화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결국 윤은성이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불이 났게 전화기를 들어 모슬이에게 전화를 거는데 모슬이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은성이 너가 비자금을 사용해놓고 엄마를 찾으면 어떡해? 돈은 네가 쓰고 감방엔 엄마 보러 가라. 이 말이니 그 순간 윤은성은 깨달았어요. 어렸을 때 보육원에 버려졌을 때처럼 또다시 엄마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